주인공 우리 김종우 작가님을 박수로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지금 작가님 수백 명이 지금 함께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눈물샘을 자극하며 봤던 다큐죠. 네, VR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의 우리 김종우 작가님이신데 먼저 좀 이런 사실 자기소개가 늘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우리 김종우 작가님을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TV 프로듀서로만 이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그중에 한 반 정도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제 너를 만났다라는 작품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그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딜 가서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 저를 좀 소개를 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PD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다큐멘터리나 그런 프로그램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매우 중요한 판에 있지만 조금 그 중에서 인간과 어떤 고민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약간 사라져가는 직업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진심을 담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김종우보다는 이제 이렇게 얘기 소개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났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요거 이후로 이게 지금 3년 전인가요? 이게 한 3년 됐어요. 3년 네. 이후로 너를 만났다를 넘어설 만한. 시리즈화돼서 계속 하고 있고 넘어설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그 김남길 씨랑 그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언제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라도 남길이라고. 그 이상윤 씨, 이상윤 님이랑 이제 김남길 님이 자전거 타고 가요. 바이크. 바이크 타고. 바이크. 다시 보기로라도 꼭 봐주시면 재밌습니다. 네. 보신 분 없어요? 네.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도 사실 MBC에 국직했던 여러분들 아는 프로그램들을 꽤 많이 연출하셨어요. 네. MBC 스페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연출했었고 PD 수첩, 불만제로 이런 거 좀 같이 하는 프로그램. 불만제로 이런 거. 주로 그런 고갈성 프로그램들, 따뜻한 프로그램들, 휴먼 다큐 이렇게 연출을 해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종우 작가님을 사실 어제 저녁에 뵙기 전에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리포트 시작하면서 연예인들의 유명 인사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작가님을 사실 친숙한 작가님보다는 이제 김 PD님 이게 우리말로 김피가 편한데 이제 작가님이라는 게 좀 들었을 때 어때요? 좀 어색한가요? 많이 어색하고 네. 되게 그러니까 책으로 소통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지 않으셨지만 읽어보시면 이제 또 다른 시청자를 만날 때랑 또 다른 느낌의 소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책으로는 저는 완전히 신인이니까 한번 정말 애를 써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고통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김 PD님보다 오늘은 이제 김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좀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 그 수많은 연예인들을 인터뷰하기 전에도 사실 저는 궁금하거나 보고 싶거나 빨리 만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김종우 작가님은 제가 어제 빨리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과의 사람 이야기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다큐 다 보셨죠? 나의 가족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근데 늘상 함께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보면서 나인 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 몇 번 보면은 감동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 다큐는 봐도 눈물샘을 자극하는 다큐였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뵙고 싶었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일단 먼저 너를 만났다 이 다큐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그 제작을 하면서의 과정들, 힘들었던 이야기, 그 가족들에 대한 또 만남에 대한 모든 게 이 책 안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읽었는데, 너를 만났다를 먼저 이제 이 다큐는 보셨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어떤 걸 담고 싶었는지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이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봤대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네, 그것도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프로그램 보신 것도 역시 신기합니다. 이 책도 언젠가는 다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은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휘발돼요. 많은 것들이, 되게 많은 재료들이랑 인터뷰를 그때 느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핵심만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방송이 끝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고 잊어버리게 돼서, 이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쓴 프로그램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램은 좀 신기한데, 되게 기술적인 구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저도 방송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하진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되게 필연적으로 좀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했어야만 됐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한, 실용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철학적인 질문을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체험을 했어요. 원래 방송이라는 게 모아서 만들고 막 이렇게 뭐 배운 대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질문을 해결해야만 답을 또 얻어서 다음 단계에서 뭔가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구했던 과정들, 그 다음에는 그 답을 구하면서는 이제 실제로 구현을, 손발을 써서, 기술을 써서, 아마도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독특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공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주 어색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많은 이제 훌륭한 PD분들이 조금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더 친숙하게 기술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마치 스타트업을 하듯이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가 철학적으로 거창화했던 과정들, 그 다음에 방송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구현하면서 맞닥뜨린 그 어려움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어떤 많은 비하인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을 것 같네요. 약간. 네,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다큐를 너무 여러 번 플레이에서 봤기 때문에 어제 책을 보기 전에 그냥 그 우리가 봤던 영상을 그대로 이 안에 그냥 작업한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 대상들을 만나면서 또 PD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이러고 이 다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근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느꼈던 게요, PD님, 김 작가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사실 VR로 재현한다는 게 똑같은 내 딸과 똑같은 와이프와 똑같은 뭐 어머니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똑같진 않지만, 그러면은 그게 자칫 그 가족들에게 어찌 보면은 더 큰 또 상처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내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다른 대상이 엄마야, 뭐 딸이야, 이런 느낌이면 나 이 가족이 아닌데? 하면서 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 안에 다 내용들이 또 이 작가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큐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저는 책을 꼭 한번 보신다면 그 감동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 내면에 그리고 그 사랑을 끌어내려는 그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취지로 쓴 게 아닌데 그렇게 느꼈나요? 네. 네, 연출을 한 20년 정도 해오셨고 또 책 작업은 첫 책이란 말이죠. 힘든 걸로 비교하자면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영상과 책. 시청률에 시달리는 영상, 그 다음에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책, 뭐 그런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고 저는 책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 스스로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읽고 감탄하고 막 이러려고 일기 쓰고 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읽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읽고 나서 뭐라도 얻어가게 하는 것, 즉 상업적인 필드에서 내가 과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거든요. 방송을 할 때는 이 방송을 보신 분이 뭐라도 얻어갈 수 있을까? 시간 낭비가 안 될까? 근데 이제 그 점이 이제 책을 썼을 때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처음이니까. 그랬다고 생각하네요. 두 번도 계획하고 계세요? 두 번째요? 이 첫 책을 냈는데 내가 좀 연출만 할 줄 알았더니 책도 좀 쓰네, 좀 팔리네 이런 생각에서 다음 책도 어쨌든 김 작가님으로 제가 모셨기 때문에 다음 책도 이거는 첫 책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뭐 방송인들이 자기 방송한 걸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도 좀 복잡거든요. 뭐 저거 갖고 책을 내지? 근데 제 나름대로는 많은 정신적인 부분을 담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책을 써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작가가 뭐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정도는 사실은 어떤 경험을 요즘에 뭐 그런 무슨 청소하시는 분도 에세이를 내시고 요리하시는 분도 에세이를 내시고 그런 것처럼 저도 직업적인 부분을 이제 에세이로 낸 정도의 아마추어 정도? 아니요, 겸손하신 것 같고 제가 또 책을 보니까 첫 책인데도 저는 사실 연출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글 쪽은 약할 수가 있거든요. 또 공들도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훌륭했고요. 자의한 거예요? 아니면 타의한 거예요? 책을 내야겠다는 거는 출판사의 콜인가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네. 반강제? 반 정도 영상도 됐는데 책도 되겠다 내보자? 네, 뭐 좀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디 기대치에 부응했나요?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응하지 못했지만 네. 혹시 소위 롱테일이라고 이제 길게 네. 좀 마음에 남는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학나눔 우리 도서 보급 사업에 이제 선정 도서로 연락을 받았어요. 네, 마음이 어땠어요?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정말 글도 잘 쓰시고 어떤 소통할 만한 거리를 던지시는 작가분이 있으실 텐데 그 기회를 방송 나부랭이가 빼앗는 건가? 그래서 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또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네. 굉장히 깐깐하게 선정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깐깐한 조건을 왜냐면은 정말 매달 너무나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겸손하게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하고 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많은 장르 중에 이게 보면 수필로 들어가는 건가요? 에세이. 에세이? 이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논픽션 베이스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그 기록과 어떤 감정을 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책도 제가 갑자기 소설을 쓸 수는 없고 네. 다만 뭐 이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도 읽으시고 어떤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 에세이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영상을 사실 너무나 뭐 온 국민의 그 정말 눈물샘을 자극했던 다큐를 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책으로 쓰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첫 책이잖아요. 그리고 뭐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 작업이 솔직히 말해서 앞서 뭐 질문을 드렸지만 영상을 만든 작업보다 책을 써서 세상에게 이렇게 선보인다는 게 굉장히 긴장됐을 것 같아요.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보다는. 네. 저는 항상 긴장을 느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재미없나? 막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패키징 되니까 잘 나왔죠.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가님들과 만날 때는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정말 내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마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로 좀 저희가 드리겠지만 소중한 분에게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책이고요. 한 번 정도 저는 책을 보면서 저는 아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보내고 난 뒤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연이 편인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 해주고 보낸 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보낸 가족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요. 어찌 보면은 김 작가님은 영상에서나 책에서나 마지막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돼서 저도 몰랐는데 혹시 프로그램을 보셨다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그러니까 해외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선보였을 때는 클로저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클로저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한번 쏟아내고 좋은 이별을 하는 것을 이제 클로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을 닫는 거니까 그런 어떤 걸 많이 느끼셨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도 책을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좀 모티브가 됐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나의 어머니도 그렇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한 채로 이제 몇 년씩 그냥 가더라고요. 이 분야는 저도 모르는 걸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큰 이별을 겪은 적이 없는데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살아계실 때 곁에 늘 계실 것 같아서 전하지 못하는 말들 근데 막상 떠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줄 거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느끼면서 저 이제 친한 친구가 아버지를 이제 보내고 나서 한 번도 아빠 손을 잡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우리가 다 커서 여러분 기억 있으세요? 성인이 돼서 아빠 손을 잡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했는데 성인이 돼서는 참 그게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들 같이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다큐나 또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떠난 후에 전하지 못한 말을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다른 VR을 통해서 만날 게 아니고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함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받는 분들의 몫인데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삶을 약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망상을 많이 해요.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제가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싸가졌던 얘기도 많이 듣고 속으로 이제 막 망상을 하는 거예요. 난 뭘 만드느냐, 되게 원형적인 질문들. 이건 뭐에 대한 걸까?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제 어떤 큰 엘리베이터를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어떤 층이 딱 띵 하면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비유인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아빠는 좀 있으면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크게 생각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도 좀 일상을 느끼는 감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뭐 받아들이는 거는 내 주변 사람한테 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건 다 각자의 몫이지만 그때 제가 운 좋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식의 사고들, 비전들을 좀 나누면 각자 좀 더 따뜻한 어떤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다큐를 통해서 이제 책이 이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렇게 VR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한다는 이 최초 발상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이렇게 해보자 해서 네. 같이 회의 끝에 나온 건지 아니면 김 작가님이 갑자기 VR로 그건 제 혼자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언제 생각했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책에도 막 쓰려고 애를 썼었는데 하여튼 뭔가 공백기에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뭐 에피소드나 뭐 어떤 계기가 없었을까요? 갑자기 누워있다 VR로 만들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를 할 때 이제 좀 그 기획 이건 이제 좀 실용적으로 기획에 대한 얘기인데 놀면 돼요. 놀면서 이제 좀 마음 깊은 곳에만 고민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는 사실 이런 기획이 나오면 좀 힘들고 되게 표면적인 것만 나오고 사실 그런 어떤 진짜 이상한 기획들은 좀 잠재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떤 받아들인 것들이 좀 가라앉게 노는 시간 그때 제가 좀 놀았거든요. 한 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노는데 스트레스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압박은 있는데 휴가를 내고 노는 거죠.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휴가 중에 네. 놀다가 그리고 우리가 놀아야 된다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요요요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싫어하는데 놀다가 여행 가셨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놀았어요. 집에서 놀다가 돈 안 들이고 뭐 여행 가면 돈도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이네 한마디로 뒹굴뒹굴 하다가 만날 수 없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이런 모티브는 그러니까 시간 많이 여행으로 있어요. 가서 네. 맞아요. 모티브는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셨나요 그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본인 그냥 갑자기?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자기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획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책까지 쓴 이상 뭐 어느 정도 제가 혼자 다 있다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네. 얘기냐면 사실 이렇게 패키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아이디어든 뭐 이런 경험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또 그게 어떤 결과물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맞아요. 네. 최초예요. 그 국내에서도 VR로 휴먼 다큐 사람을 주제로 한 네. 해외에서 반응이 사실 국내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뭐 BBC 많이 취재를 해오셨어요. 뭐 네. 여러분 아는 해외적인 굉장히 유명한 다 인터뷰가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네. 그래서 네. 뭐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해외에서는 우리 너를 만났다를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셨나요? 우리 작가님한테. 첫째로는 이건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외국 분들은 감정을 이런 식으로까지 극한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보고 되게 놀라워하세요. 근데 막상 나오면 자기도 막 느껴, 막 눈물 흘리고. 저는 정말 놀라운 반응 중에 하나가 그 댓글들, 해외에서 보내는 댓글들이거든요. 유튜브에도 영상에 올려있는데 정말 막 A4지 몇 장씩 쓰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엄마 얘기, 자기가 잃은 가족에 대한 얘기 거의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많아요. 근데 어떤 예술적인 거에 접근하는 방식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독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놀라워하고 많이 물어보셨었고, 두 번째로는 좀 영어로 뭐 윤리적인 어떤 약간 그 블랙미러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대답할 수는 없는 얘기였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에서 분명히 기술이 더 발전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나 죽음이나 뭐 이런 거에 경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죽음이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종이나 뭐 언어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어떤 부분이, 어떤 질문이 가장 작가님의 마음을 좀 울렸나요? 질문. 많은 이제 댓글이나 네.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서 우리 작가님한테 또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문의를 했을 때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는 댓글이라든지 좀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보람을 느낄 때 이게 이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 생각의 과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떠오른 거겠죠. 나의 죽음을 이후에 내 가족이 어떤 보일 반응을 좀 이렇게 봤겠죠. 상상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다시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이거 뭐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네. 그런 거, 뭐,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좋네요. 어찌 보면은 한 생명을 상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떠난 후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그 모습들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아니 저도 효도에 대한 마음이 불끈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계실 때 잘하자.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여러분의 어떤 회의 속에서 이걸 만들자 그렇게 나왔나 했는데 그냥 김 작가님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게 탄생이 된 거예요. 최초의 발상은 그렇습니다. 최초의 발상은요? 네네. 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소위 그 퍼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이게 최초의 발상을 던졌을 때 반응을 해주는 분들의 덕이 크죠. 첫 반응은 어땠어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제작하고 싶다 했을 때. 재밌겠다. 그래요? 네.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두 번째, 첫 번째로는 이거 야 그럼 눈이 안 보일 텐데 감정 표현이 되겠냐 이 책에도 썼지만 그런 반응. 두 번째는 이제 재밌겠다 해봐요 형 막 이런 아이들 뭐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었죠. 네.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제작을 해보자는 용기를 얻었던 것 네. 같고요. 그럼 이제 경영서의 일종으로도 읽으실 수 있는 네.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좋습니다. 다큐에 대한 부분들 그 감동으로 이제 책까지 이어졌는데 너를 만났다 이 영상과 다르게 작가님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주고 싶으세요? 이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요? 네. 제가 느꼈던 좀 강렬했어요. 사실 그 경험들은. 네. PD 일도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정도 창의적인 일이라고 보시겠지만 사실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 정도는 다시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눌 만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눠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강렬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긴 하지만 이를테면은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시청률이 나오겠지라거나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또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 시청자를 막 분석한다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완전히 몰두한 어떤 약간 거의 트랜스 상태에 가까운 어떤 몰입 상태의 경험을 그게 좀 따뜻하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결합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아까도 느끼는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작가님이 아니고 독자의 몫인데 이 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을 때
우리 독자들이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어떤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나요? 일단은 끝까지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네. 그다음에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쓰셨나요? 저는 이제 쓴다고 썼는데 네. 너무 이제 요즘에 주의력이 짧아지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렸나라는 또 반성을 하고 좀 여운이 남는 그냥 휘발되지 않고 이제 책을 덮으신 다음에도 조금씩 생각이 나고 조금 바뀌든 안 바뀌든 뭐 이렇다면은 그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네, 읽어보시고요. 제2 우리 너를 만났다 지금 시리즈들이 계속 지금 어떻게 이어지나요? 어떻게 돼요? 이제 시즌 1, 2까지는 제가 이제 많이 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시리즈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또 참여 안 하세요? 3는? 3는 이미 했어요. 근데 3는 제가 참여를 안 했고 지금 시즌 4도 제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하여튼 많이 기대가 되는 면도 있고 또 한 번 정도는 제가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방송이 또 시간이 맞으신다면은 시즌 4도 한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여를 안 하는 게 그건 어떻게 개인이 뭐 선택할 수 없어요? 아니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MBC에서 그냥 이제 그만해라 뭐 어떤 거예요? 겸사겸사라고 봐야겠죠. 그만하라고 하셨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텐스한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색깔이나 그 사람의 투여한 경험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걸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좀 제가 계속해서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문의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수백 명의 우리 독자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많아서 거기 끝에 보이나요? 네. 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정우 작가님, 물론 뭐 다큐 다 보셨을 거고요. 책은 읽으신 분, 아직 읽지 않으신 분 이렇게 있으실 테지만 우리 김 작가님한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편하게 네,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먼저 우리 이쁜 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네. 네. 책 겉표지도 보랏빛깔이고 마음에 들어요. 네. 저 책 제목이 나오게 되기까지 그 동기가 궁금해요. 네, 너를 만났다? 네. 너를 만났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라서 책 제목을 뭐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이 프로그램 제목 이 내용도 이제 책에 들어있긴 한데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너를 만났다라는 제목은 이제 최초에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한 절반쯤 하면서 차 안에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다음에 막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만났다냐? 왜 과거형이냐? 만날래? 이렇게. 만날래? 만나러 간다? 만날까? 왜 과거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또 많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과거형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저의 또 해석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어머니는 사실은 딸과 한번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어떤 이별을 겪은 다음에 저희가 마련한 연극 무대 같은 무대에서 이제 너를 다시 한번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왜 과거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죽음까지도 약간은 좀 넘어설 수 있는 버전의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꼭 제 아이디어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많이 SF를 좋아하는데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의 콘택트라는 그걸 아시나요? 영화를 아시나요? 네. 그 영화를 보면 그 실마리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딸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영화를 나중에 보고 나서 제가 갖다 붙인 해석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했었는지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 내용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전 모르겠는데. 만났다가 그러니까 만나는데 과거란 말이죠. 근데 이 딸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만났으니까 그 만나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만났나요? 그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데 네.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잘 놀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죠. 이것이 저는 이제 인생이 예를 들면 사람의 삶을 정의 내릴 때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내가 너를 만나서 놀다가 헤어진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렸었고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어떤 이 사람이 죽어서 나는 헤어졌다 혹은 너를 잃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각도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아마도 어떤 철학적인 것들 아니면은 정말 더 나가면은 좀 세계가 결정되어 있다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양자물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헤어짐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내가 너랑 헤어진 것까지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의미가 좀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있어 보여요. 충분히 지금 있어 보여요. 네. 그럼 작가님은 그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까지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좀 알쏭달쏭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죽음을 많이 관찰을 한 편이에요. 사실은 한 20년 정도 넌픽션을 이렇게 찍으면 수술실도 많이 찍게 되고 또 아들이나 딸을 잃은 억울한 부모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수류탄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은 아들 이런 어머님도 만나봤었고 그래서 약간 무디어질 때도 있고 뭐 그때마다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약간의 좀 감상적인 정의가 포함됐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가벼운 수준의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네. 저는 너무 제목 좋았어요. 예. 네.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나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너를 만났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꼭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히 느껴지는 사실 다큐였고 또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꼭 한번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그 여친에 오신 분 첫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걔를 잡았으면 얘는 없을 텐데 뭐 이런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은요? 네. 사실 일찍 부모님 여유. 마이크 주셔도 되거든요. 네. 부모님 생각나세요? 네. 네, 저는 일찍 정말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여유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장 많고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테마는 사실은 내일 이제 우리 북토크 작가님이세요? 지금 답사 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 보러 오셨대요 지금. 서로 덮고 네. 너무 제가 내일 작가님이시니까 내일 또 오세요. 네. 내일
내일 일이 너무 걱정돼서 선생님이 이제 답사를 한 건데요.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저희 시 그 주제가 저도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 시가? 네네. 아. 그래서 저희 무의식이나 이런 그것이 시를 쓰는 동력이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거. 또 진짜 아이러니하게 한 공간에서 저희 조카가 또 태어났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참석하면서 저희 글이 이제 그렇게 써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영상하고 활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은 사실 독자가 오히려 해석하는 편이 많고 이렇게 이제 에세이를 쓰시는 거는 작가가 이제 독자를 설득하는 그 서사적인 면을 서술하는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떤 쪽이 정말 더 어려우신가요? 아까 책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네, 저는 네. 일단 영상은 제가 프로페셔널 해야 되니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글은 저는 이제 아직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은 없어요 사실은.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는. 하지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둘 다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영상을 아무리 기깔나게 만들어도 최종 목표는 사실은 마음을 움직여서 뭐 웃기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분노를 갖든지 사실 그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목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뭐 저는 이제 글이 더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가진 어떤 훈련이나 경험의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네네네. 네. 선생님이 이제 이 책에 보면 주로 그 테마가 이별, 그 슬픔, 눈물 같은 거였는데 그 카타르시스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신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카타르시스라면 눈물을 흘리고 나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걸 이제 프로그램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순간은 끝나고 저는 이게 막 진짜로 받아들이는 이런 게 사실 좀 저 스스로도 좀 민망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가짜라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끝나고 정말 긴장이나 눈물이나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혼자 경험을 한 그 가족을 이렇게 안아주는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 이제 PD로서도 너무나 보기가 좋고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한 차례 뭔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같은 팀이잖아요, 가족은. 팀원들끼리 서로 몰랐던 어떤 감정을 완전히 속살을 드러내고 나서 다시 이제 안아줄 때 그런 게 좀 카타르시스로 여겨졌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이긴 합니다. 네. 또 우리 옆에 질문. 네. 네, 좋은 영상과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AI로 이제 그 뭐 인조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만든다거나 그런 예술 창작물에 대해서 인공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작가님도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기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요즘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 불쾌한 골짜기의 영역에 있어서 인공적인 것에 대한 본연에 나오는 그런 각인된 부담감이라든지 조금 거부감이 들기 마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이런 좀 더 발전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야 될 허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받아들이기 힘듦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가족들에게 그런 슬픈 경험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러기 위한 AI와 VR의 재현을 경험하셨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셨던 생각이나 아니면 또 추후에 있어서 그냥 그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인간에 대한 AI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덜어내기 위한 과제, AI의 창작자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제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릴 때, 젊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몇 년째 내사 상태에 계시는데, 작가님이 또 그런, 물론 죽음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죽음들을 실제로 위로를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셨고 했을 때, 그러면 프로그램 창작자가 아니라 이제 지인으로서 옆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 나왔던 거는 그냥 묵묵히 얘기를 들어주는 거가 제일 옳지 않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보다 더 나은 조금 위로나 그런 해결책이 있다면 또 그건 어떻게 작가님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AI에 대한 네네 그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해한 어떤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단순하게 저도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AI 같은 걸 좀 썼으면 책이 더 잘 팔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프로젝트의 경험이 이제 책에 들어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고유성, 그 고유한 느낌, 그 고유한 기억의 어떤 정황, 정경들을 표현하는 건 아직도 엄청나게 어렵다.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은 더 있어야 좀 비슷해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비어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책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안아보고 싶었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안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근데 그걸 구현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어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이 팔베개를 해주고 잤었대요, 맨날. 근데 이제 아내가 가고 나서 팔베개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어떤 AI로 구현됐든, 뭐 비주얼로 구현된 어떤 존재와, 이것도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가상공간 안에서. 좋게 보면은 그만큼 다 AI 뭐 VR 하지만 그런 인간의 경험 하나하나를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되게 많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고유한 기억을 저희가 이제 뭐 표현하려고 애썼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접근이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고유성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런 패키징을 했으니까 오히려 좀 반갑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에 대한 말씀. 저는 이제 제가 위로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오늘 문학 나눔이라는 거에서 이제 제 책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문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학이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은 어떤 힐링을 타겟팅한 문장으로 힐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문학이 우리를 또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아는 위대한 작가들은 다 상업적이든 뭐든 막 생각해서 그런 걸 쓴 게 아닌데, 자기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보편성에 대해서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건 정말 신기한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논픽션도 문학이라고 치면 저 역시도 약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거기에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의 사정을 다 알아도 아니고, 힘들겠어라고 하는 가벼운 위로도 아니고, 조금 더 큰 거죠. 조금 더 이렇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쉽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같은 운명이야 정도가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선생님은 또 많이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상한 답이지만.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네네. 네, 저 좀 단순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네. 그 단순한 질문인데요. 그 다큐를 너를 만났다를 만났다. 하시면서 만나신 어떤 그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용기 내어서 나오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분들과 어떻게 뭐 안부 인사도 주고 받는다든가 뭐 그분들에게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되게 힘든 고통의 시간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어떻게 좀 그 체험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이 그 이후에 그걸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했던 두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단은 좋게 받아들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길게 맺지는 못해요.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주변 조연출들이나 스태프들은 계속 인사하고 지내더라고요. 저 왠지 저는 프로그램에 초대하셨던 분들을 계속 똑바로 바라보는 게 좀 힘들긴 한데 멀리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잘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했던 그런 강렬한 제 개인적으로도 강렬했고 그분들도 강렬했던 그 경험을 막 위주얼 막 그랬었지라고 수다를 떨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 편인데 어머님은 사실은 지난번에 독일에서 어떤 취재진이 와서 저희를 꼭 만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뵀습니다.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지내시는 걸 하긴 했는데 이제 또 이제 가을쯤이 이제 요즘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런 이제 서로 약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되게 깊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다 좋은데 이제 또 가을 되면 그때가 되면 저도 또 이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힐링이 됐냐 아니면 혹은 더 이상해졌냐라고 질문을 할 때 또 잘 지내시나라고 물었을 때 잘 지냅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또 앓습니다. 이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소통하신대요. 네. 네. 네, 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네. 혼을 담은 책을 사인해서 드릴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어제 알아가지고 뉴스 찾아보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몇 달 전에 친구가 안 좋은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잘 못 보고 있다가 1년 전쯤 그때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오늘 너무 참여는 못했지만 참여하고 싶었고 네. 지금도 가끔 그릴 때마다 다큐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이 책이 어떤 순간에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책이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랑받는 책이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꾸겨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되게 건조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경험을 제 간접 경험을 했는지 지금 약간 목소리가 떨리시는 걸 들으니까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막 그런 상상도 하고 하게 되네요. 근데 그냥 그 한 번쯤 뭐 먼저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눈 팀의 이야기로 이렇게 한 번쯤 펼쳐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기억을 마주하기 전에
약간의 워밍업으로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내용은 우리가 막 밝고 막 즐겁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또 작가님의 마음은 뭐 후겨도 될 정도 그냥 좀 편안하게 책장을 좀 이렇게 넘겼으면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럼 자칫 또 이렇게 또 슬픔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자분도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조금 가볍게 편안하게 그렇게 마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 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책을 바꾸게 될 질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작가분들이 보통 이렇게 필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본명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만약 필명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어떤 필명을 선택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와, 이게 정말 느낌이 다른가 봐요. 저는 선생님 너무나 집중해서 함께 하셔가지고 뭔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심오한 뭔가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필명이 궁금하시다고 지금. 네, 뭐 어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크게 이제 필명까지 감히 제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막 필명까지도 쓸 정도라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겠구나. 지금처럼 발을 살짝 담가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누구였죠? 좋아하실 걸 우리 모르죠. 작가님이 하시죠. 로맨달이라는 작가가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을 에밀 라자르라는 필명으로 이렇게 썼는데 끝까지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라는 걸 감추고 마치 막 메롱 이렇게 하듯이 그 나중에 아마 사전 특히 직전에 그렇게 발각됐나 뭐 여튼 그런 식의 대중과 게임을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은. 나 같으면 막 나라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있어 이럴 텐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멋있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저의 이런 또 시청률에 살고 죽는 저의 건조한 삶에 한번 좀 좋은 자극과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 2의 뭐 너를 만났다가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다음 책도 좀 기대가 돼요. 우리 김 작가님 계속 이렇게 작가님으로 만나고 싶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들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어떻게 오늘 함께하면서 우리 김 작가님의 마음은 어떻게 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책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네. 안 읽을 것 같으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20년 동안 제작한 또 PD님이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상은 너무나 정말 전 세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울렸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프로그램은 뭐 예능, 드라마가 거의 주잖아요. 뭐 요즘 또 최근에 트로트까지. 좀 어떠세요, 여러분? 방송도 이렇게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고 우리가 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착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거죠? 늘 웃고 떠드는 영상보다는 네. 늘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사실 제 직업이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건데 한 가지 정말 그 직업의 좋은 점은 정말 생긴 대로 나와요. 만약에 1시간짜리를 만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죽어도. 그래서 사실 저도 생긴 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웃길 수 없다는. 아니, 저도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저예요.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되게 소중하게 느껴요.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대중들께서. 어쨌든 아직은 만들고 감동을 시켜봐라라고 해주시는 게 좀 감사한 직업으로 느껴져서 아직은 좀 기운을 내서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아마
또 영상 보시는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시청률이 급급하고 너무나 자극적인 컨텐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 사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착한 영상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네, 호평을 받았고 많은 상도 받으시고 네, 저는 좀 이런 영상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그 주축이 또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또 김종우 PD님인 것 같습니다. 네, 어깨가 좀 무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사람 이야기 따뜻한 영상들 많이 기대하고 이어서 책까지도 응원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이런 사업은 이렇게 생애 첫 책, 우리 신진 작가님들을 좀 이렇게 응원하고 이 책들이 많이 알려져야지 이분들이 힘을 얻어서 또 대한민국의 출판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솔직히 난 오늘 책 사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우리 작가님? 네. 아, 진짜. 저 책은 내가 돈 주고 내가 직접 사겠다. 사서 읽겠다. 아니, 안 사더라도 책 할 거 아닌데 소리를 한번 들어줘. 얼마 주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신진 작가님의 책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